금융권이 미래의 큰손이 될 MZ세대 고객 잡기에 분주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부터 청년 전용 통신 요금 등 이 다양한 청년 맞춤형 금융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알짜를 가려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책도 내셨으니까 작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작가님, 일단 청년 도약 계좌. 자, 지금 누적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가 나오고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희망2배 청년 통장도 내놓고 이제 많은 청년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정말 슬프게도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뭐 이런 그래요. 시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당분간은 앞으로도 금융 청년 전용 상품들이 많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휴대폰 요금제, 또 뭐 공익 신탁 이런 건 어떤 거예요? 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예. 하나의 금융상품 패키지인데요. KB 청년도약 금융상품 패키지가 이제 풀 네임입니다. 예. 이 패키지가 3종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앞서서 얘기를 했던 청년도약 계좌, 그리고 청년도약 공익 신탁, 그리고 요금제, LTE 요금제 이렇게 3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KB 청년도약 계좌는 다른 은행들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의 청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소득 조건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충족을 하고 나면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 얹어주고요. 그리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계약 기간은 5년이고 기본 금리는 연 4.5%, 만약에 우대 금리의 조건들까지 충족을 하게 된다면 연 6%의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신탁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예. ELS 같은 신탁 상품을 KB국민은행에서 가입을 할 때 만약에 기부에 동의를 하면 은행에 관련해가지고 사업비에서 10% 정도를 고객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데 여기에 동일한 금액을 은행이 함께 기부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익 신탁을 통해서 그러면 모이는 기부금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최대 2억 원 정도가 모이면 자립 청년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한다거나 혹은 관련 지원금을 좀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좋은 일에도 일부 들어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바로 예. 청년도약 LTE 요금제입니다. 이 LTE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 통신 요금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19세 이상 36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도 무제한이고요. 그리고 통신, 우리가 전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문자 역시 다 무제한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 요금제를 9월까지 가입을 하는데 LG U+와 KT의 통신망을 활용해가지고 가입을 하게 된다면 네. 혜택을 좀 요모조모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36개월 프로모션 가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연말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또 KT 포인트 최대 2만 포인트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5G 많이 이용하는데 5G를 좀 적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일단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을 한 분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었는데 아쉽게도 좀 조건이 안 돼서 가입을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럼 뭐 대체제라든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다음 달부터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벌써부터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보험판의 청년 도약 계좌라고 불리는 상품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건 아니고요. 한화생명이 내놓은 건데 연 5%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2030 목돈 마련 디딤돌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 저축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청년 도약 계좌,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나도 가입하고 싶은데? 라고 했던 분들 중에서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러게요. 가입을 못했던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에서 39세 그리고 중위소득은 200% 이하로 청년 도약 계좌와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은 거고요. 만약에 이 가입 기간이 청년 도약 계좌와 동일하게 5년인데 이 기간 안에 결혼을 한다거나 출산을 한다면 보너스로 또 금액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쏠쏠한 또 유인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혜택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청년 도약 계좌도 가입이 가능하고 그 부분도 가입이 가능하다면 둘 중에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것이 좋다라고 콕 집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 하나, 청년 도약 계좌는 은행권의 적금 상품이고 그리고 보험판의 청년 도약 계좌라고 부르는 디딤돌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저축, 보험사의 상품이다 보니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목적은 동일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장단점을 조금 꼽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청년 도약 계좌, 즉 은행권의 상품이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제가 중도 해지를 하면요. 예. 앞서서 제가 도약금, 우리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점이라고 꼽는다면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고 처음에는 내가 이거 열심히 저축해야지라고 해서 가입을 했다가 제가 조금 빠듯한 상황에 저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상품이 해지될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디딤돌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면 이건 어쨌든 보험이기 때문에 제가 중도 해지 아닌, 그러니까 이 상품 자체가 해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따져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리스키하고요. 하지만 앞서서 짚어봤던 것처럼 이 대상 자체가 청년 도약 계좌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넓은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특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청년들이 또 뭐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할 때 소액으로 신용대출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요즘에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은행권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들을 꽤 많이 내놓고 있어요. 제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우리은행에서는 청년 도약 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저소득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5천억 규모로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한도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예.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고정금리를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아직은 좀 금리에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고정금리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그리고 연소득은 4천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 3개월 이상 재직을 했을 때 이 상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하나은행은 경기도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다리 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에 사다리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약간 도움을 줄 것 같죠. 예. 네, 연결책이 되는 건데요. 이 도내, 경기도 내에 거주하시는 만 25세에서 34세의 청년에게 이 최대 10년간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하나은행에서 내놓은 사다리 금융 같은 경우에도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게 마이너스 통장, 즉 한도 대출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을 받지 않고 잔고가 0원 이상이라면 이것 자체가 결국은 입출식 통장인데도 불구하고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청년들이 빠르게 저축을 하고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서민금융의 대표 상품인 햇살론 좀 여러 상품을 좀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상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명백한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던 것이 상품들이 계열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을 위한 뉴스 햇살론이라든지 혹은 내가 1금융권으로 갈아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햇살론 뱅크 등등으로 너무 갈래가 많이 나뉘었었는데요. 자, 이제는 금융위원회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 햇살론 통합하겠습니다라고 공식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햇살론이 상품마다 너무 갈래가 많이 있었는데 재원 자체도 나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재원의 칸막이가 존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통합이 되면은 재원 자체도 한꺼번에
한꺼번에 뭉쳐지는 거기 때문에 부족했던 재원이 있는 곳에는 재원을 더해줄 수 있고 재원이 남는 곳에서는 그것을 다른 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햇살론 15 같은 경우에 작년에 공급 목표가 1조 2천억 원이었는데 1조 4천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즉 달성률이 120% 정도였던 거고 재원이 조금 부족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반면에 햇살론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달성률이 200% 정도밖에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재원이 남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재원이 부족하거나 남는 문제들을 통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사업, 시범 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바로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 기존에도 만약에 내가 연체를 갖고 있다면 햇살론 대출을 받고 싶더라도 받을 수 없는 거부가 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특례 보증 상품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민간 금융사, 쉽게 얘기해서 은행들이 사실 이 상품을 안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쉽사리 운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로바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내놓음으로써 저신용자이신 분들이 우리가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앞으로는 톡톡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직연금도 좀 살펴볼게요. 네. 사전 지정 운용 제도, 디폴트 옵션 좀 말이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기본값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금융권에서 운용을 해주는 DB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스스로 운영을 하는 DC 방식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넣어서 운용할 수 있는 IRP 방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적용을 받는 건 DC 방식이랑 IRP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방치를 했을 때에도 자동으로 이 상품이 굴러가도록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도록 할 것인가. 바로 그 기본값을 지정을 해주는 게 이번에 화제가 된 디폴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위험을 떠안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초저위험성의 상품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정기 예금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점은 수익률이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너무 낮은데 난 조금은 위험을 감수할 자신 있다 하신다면 저위험성의 상품, 조금 더 높게는 중위험과 고위험군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의 평균 수익률을 따져보면 중위험이 3.22%의 수익이 났고요. 고위험이 4.81%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금이 보장될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요거까지 반드시 유의를 하셔서 위험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다양한 청년 관련 금융 상품들 소개해 주셨는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만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상품인가를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사실 청년 도약 계좌를 예시로 들어본다면 너무나도 좋고 굉장히 좋은 잘 짜여진 상품이라는 건 알겠지만 본인에게 잘 맞지 않는 형태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도 기본 금리 자체가 높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동일하게 청년 도약 계좌를 예시로 든다면 최고 금리는 연 6%지만 내가 만약에 마케팅 동의도 하고 싶지 않고 신용카드 등의 다른 실적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이 6%라는 숫자는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금리 자체, 아예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혜택 자체가 잘 짜여진 상품인지를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서 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